인문지문은 보통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나와요. 그쵸? 가나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어떤 형태를 좀 썼냐면은, 이 가지문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요소들을 나타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과 되게 연관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걸 바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러한 가치들을 예술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지문에는 또 예술의 방식을 쭉 설명하는 그러한 지문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 이제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서 보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왔던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대용이 우리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거거든요. 가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철학 지문이라면, 나에서는 똑같은 대상을 두고 어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문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편해요. 왜냐하면 읽어야 될 라인과 구조와 방식이 동일해지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18세기 후반기가 실학이 한창 꽃피우던 시기라면 19세기 초부터 그 중간까지는 실학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학은 더욱더 발전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세기 중기 서양의 지식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근대 과학 지식이 돌아오던 때였다. 이때 실학자이자 이번에 누가 등장하냐? 최한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홍대용이라면 나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러면 최한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보자. 자, 이 사람은 태양 중심설, 내 지각설 등 근대 과학 이론을 수용해서 자신의 학문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학설을 제시를 했고, 그가 저술한 기측체의든 사고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논한 저서로 그의 새로운 학설인 신기설과 무엇을 만들어내게 됐다? 추측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한기의 평가가 없어요. 그냥 핵심은 뭐냐? 최한기는 신기설과 추측설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 주장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뻔하잖아요. 신기설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측설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그것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설을 봤다시피 여기에서는 첫 번째 신기설이란 어떤 것이며, 두 번째 추측설이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볼까요? 자, 먼저 실학자인 홍대용이 그러니까 만물 사이에 가치상 평등이라는 세계관을 제기한 것에 우주 만물이 기에 의해 형성되고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기일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최한기의 신기설도 기일원론, 아이씨, 바로 여기 힘드냐? 기일원론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일단 이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의 신기설이나 추측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탕이 된 게 바로 무엇을 가지고 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에서 제시됐던 홍대용의 생각과 일단 최한기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걸 보여줘요. 핵심은 뭐냐면 가치상 모든 것이 만물의 가치상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는 세계관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거 왜 표시했냐면, 그 가나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각각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문제로 물어보는 게 핵심이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핵심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인 요소가 나오면 표시는 좀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계관을 제기한 것에
자, 우주 만물이 기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이 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우주에 만물들이 있어. 우리는 모두 동일하죠.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오로지 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뭐 된다? 생성된다 이거죠.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이론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태양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태양기는 기 개념 하나로 천지의 운동과 만물의 생멸, 그러니까 나타나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설명한다. 그에게 리는 기의 규칙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뭐 설명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대상 봤어요? 두 가지 설명하는 거 봤어요? 첫 번째 설명한 건 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천지의 운동과 만물의 생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기의 규칙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리다 이거예요. 됐어요? 다음 볼까요? 그는 기를 신기라고도 부른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여기서 신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된다? 기가 된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천지의 운동과 만물의 생멸을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됐지? 그리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리가 필요하다. 다음. 자, 여기서 신은, 그러니까 신기에서 신은 뭐가 되느냐? 기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우주 만물에 가득 채워져 끝없이 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번엔 뭐에 대한 설명? 신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단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다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첫째는 뭐가 된다? 기. 두 번째는 리. 그 다음에 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 체크는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은 기가 만물을 구성하고 그것을 운동하게 하는 신묘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신기를 자연계의 신기인 천지의 신기와 사람의 몸의 신기인 형체의 신기로 나눔으로써 그렇지? 자연과 인간을 구분했다. 자, 신기설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신기라고 하는 거 있죠. 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나오는 건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떤 설에 대해서 종류가 나온다. 이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데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당연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것이 이 차이라고 불려지는 요 내용이요. 무엇으로 연관이 될 확률이 되게 높냐면 자, 문제로 연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천지의 신기라는 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형체 신기라는 게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면서 쓸 필요는 없죠.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표시만 제대로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신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연계의 신기고 그치? 형체의 신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인간의 몸의 신기, 사람의 몸의 신기가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자연과 인간을 뭐한다?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연계는 천지의 신기에 힘써 행함을 작용을 통해서 생성 소멸의 통상적인 운동을 지속하는데 사람의 몸은 형체 신기의 추측 또는 밝게 알매 작용을 통해서 정신적 작용인 지적 활동을 한다. 차이점의 포인트만 딱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지의 유시가 마시 오늘 보이지? 자, 천지의 신기가 뭐냐? 어? 어진아, 졸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씨발 내가 모를 것 같냐? 여기 봐. 촬영 중인데 욕하면 안 되자. 천지의 신기가 뭐냐? 뭐래? 뭐 하는 거래? 여기에 보니까 힘써 행함의 작용을 통해서 생성 소멸의 통상적인 무엇을 지속하는 거? 운동을 지속하는 거. 그치? 얘는 그냥 통상적인
운동을 뭐 하는 거?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천지의 신기고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면 바로 이 인간의 형체의 신기와 관련이 있는 형체의 신기, 몸과 관련이 있는 형체의 신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적 활동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몸에는 자득의 이치, 즉 깨달음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어서 자연을 비롯한 만물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지. 결국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찝어보자면 이거거든요. 지적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의 궁극적인 평가가 뭐예요? 지적 활동이 뭐래? 뭐라고 지금 설명했어? 방금 읽었어요. 여기 안에는 깨달음의 이치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맞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물을 여기 읽어봐야지. 만물을 뭐하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왜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형체의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이 지적 활동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만물을 뭐하게 만든다? 인식하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가 신기사건. 핵심만 짚은 거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은 추측설이겠죠? 읽어볼까요? 추측설은 신기설을 바탕으로 한 최한기의 새로운 인식론인데 최한기는 사람의 마음의 본체가 순수한 백지 상태와 같다고 여겼고 그는 감각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지각이 생기고 지각이 쌓여감에 따라서 추측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거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자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처음에 백지 상태야. 그러니까 원래는 추측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감각 경험을 하게 돼요. 추측이 만들어지려면. 이 추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최한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감각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지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맞지? 그리고 이 지각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추측이 생길 수 있어요. 발생하는 거죠. 추측은 감각 경험의 내용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판단작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추측이란 무엇인가? 설명했단 말이죠. 추측이란 무엇인가? 감각 경험의 내용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판단의 작용으로 사용한대요. 이미 획득한 지식을 미루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개념은 일단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 그걸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어?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작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거. 이 판단 작용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되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거.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루어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추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유추.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니, 방송 중에 해도 되는 얘기죠. 뽀뽀를, 유찬아? 뽀뽀 해본 적 있어? 있구나. 자, 그러면, 감각 경험을 한 거지. 뽀뽀잖아. 그치? 어진이 여자랑 뽀뽀해본 적 있어? 엄마 말고 새끼야. 아, 해봤네. 그지? 자, 감각 경험이 쌓였죠. 그죠? 그치? 선생님은, 자, 이 감각 경험, 우린 누구나 다 해봤을 거야. 뽀뽀는. 지훈이도, 네, 해본 적, 뽀뽀. 아이씨! 그런 순수한 감정 말고, 좀 음흉한 감정으로 가자고. 남자랑 뽀뽀해본 적, 아유, 아직 없어요. 그죠? 유산이, 거짓말이면 너 죽여버린다? 어진아, 넌, 야, 선생님으로 할게. 자, 선생님은 감각 경험이, 뽀뽀의 감각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각으로 인해서 쌓였을까요? 쌓였겠죠. 그죠? 맞지? 그러면 판단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자면, 뽀뽀하면은 어떤 느낌이
느낌이다라는 걸 알죠. 그치? 그러면 다른 여자, 아이유랑 뽀뽀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내가 있으면, 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죠? 아이유랑 뽀뽀해본 적 없죠? 근데 해보지 않아도 뽀뽀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 거다, 어떤 감각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니?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냥. 이게 말하잖아. 왜? 좋아? 어디 네? 뽀뽀 좋아? 뽀뽀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가 뽀뽀하면 처음에 뽀뽀하면 선생님은 그래요. 뭐 우리 와이프랑 처음 뽀뽀해봤거든요. 태어나서. 아유 왜? 야 왜 웃어? 진짜인데. 자 그래요. 후! 자 어쨌든 나는 선생님은 딱 이제 뽀뽀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면 그냥 크림치즈 먹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달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유랑 뽀뽀해도 아 크림치즈 아유 성희롱인가? 그나 방송국에 잡혀. 혹시 선생님이 사라지면 이거 성희롱으로 잡혀가다 아이유가 고소한 거 감사하게도 알겠지? 아이유가 고소한 걸로 물론 아이유가 안 하게 해서 소속사 가겠죠. 그치? 어쨌든 이렇게 몰랐던 걸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니?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강의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그치?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강의 준비를 했었냐면은, 음, 그 전지 있잖아요. 큰 전지 있죠? 그거를 사다 놓고 거기다가 판서까지 다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해봤어요. 초반에, 진짜 극초반에.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정말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수업 전에 들어가 수업 혼자 막 해보고 발성이나 막 이런 것도 다 신경, 물론 그 중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건 충분히 알았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진짜 지각이 너무 많이 쌓여서 20년 동안 거의 뭐 매일매일 강의를 하다시피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 이 강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험치거든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니? 앞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유사 지문들, 그러니까 독서 지문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 지문들이 아,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 그 최한기의 말에 의하면. 알겠니? 그렇게 되면은 그 지문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추측을 통해서 인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판단 작용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유추하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인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이런 인식으로 통하는 이러한 말을, 그러니까 인식을 뜻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식을 통이라고 최한기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통이란 신기와 신기가 서로 통하는 것으로 추측의 이치가 대상의 이치와 통함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천지의 신기와 형체의 신기가 있죠. 형체의 신기가 지적 활동이고 만물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에 신기와 신기가 통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무슨 얘기냐면 형체의 신기를 통해서 천지의 신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만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는 추측의 결과로 대상과의 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을 통해 증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고 예측해봤잖아. 그럼 다시 경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의 경험을 대신 얘기해줬습니다. 키스하면, 아이고, 키스가 아니라, 뽀뽀하면은, 키스는 너무 야하죠. 그죠? 뽀뽀를 하면 크림치즈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 뭐, 기회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하게 되면, 정말 크림치즈 같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크림치즈 같더라. 이렇게 증험을 해보는 거죠. 크림치즈 같으니? 쑥스러워하게 되지. 뭐 뽀뽀하는 거 가지고 그래. 야, 그리고 이내 나이에 야, 이성과 뽀뽀를 한번 안 해봤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
뭐 혹시 뭐 그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누군가를 사귈 수 없다 뭐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잖아. 여자친구 있을 수 없어. 너 있는데 없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사랑했던 여자를 부인하는 거야. 부정하고 정말 나쁜 거야.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야. 너 진짜 나쁜 거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자친구 있을 수 없었어. 너 콜록했잖아 지금. 아 그럼 현재 있는 거니? 아 그것도 아니고. 어제 여자친구 있었어? 아 예전에 여자친구 있었냐? 응? 아유 그 크림치즈 알겠네. 사귀었는데 뽀뽀를 안 해봤다는 건 너 병신인 거야. 혹시 돈 꿔줬니? 호구되는 거야. 그래. 나는 지금도 많이 해요. 집에서 뽀뽀 진짜 많이 해요. 오늘도 아침에도 하고 나왔어요. 뽀뽀. 출근할 때 와이프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주말 아침에는. 자고 있어요. 그럼 가지고 겁나 뽀뽀를 해요. 야, 왜 오늘 뽀뽀한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이프가 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나오려고 하다가 그 와이프 옆에서 항상 고양이가 자거든요. 아, 요새 잠 따로 자요. 방을 따로 쓴다고요. 와이프랑 나랑. 우리 집은 식구가 3명인데 침대가 3개거든요, 지금. 아, 이게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선생님 편하게 자라고 배려해 주는 건데. 근데 항상 가면은 고양이가 옆에 자고 있어요. 고양이 요만해요, 아직. 이제 새끼라서.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요만한 녀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샤워하기 전에 뽀뽀를 한번 하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고 출근을 했어요. 나 이제 와이프 자고 있으니까. 근데 자면서도 그걸 봤나 봐요. 아침에, 나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그러더라고. 갑자기 내가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불 닫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방으로 막 오더니 나를 이렇게 톡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고양이한테만 뽀뽀하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뽀뽀하고. 왜 나이 들어서 좀 그러니? 뭐, 주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모님 또래잖아요. 그렇잖아. 내 엄마 아빠 그런다 생각해. 자고 있는 엄마한테 아빠가 뽀뽀를 어떤 기분이냐?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아 신경 안 써. 어떤 기분? 어, 계절에 막 이런 거? 어디서 어떨 것 같아? 그래? 아 길거리에서 백허그 엄마 아빠가 백허그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어떨 것 같아? 어? 아 길거리 싫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요새 이제 맨날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주 동민동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동민동민 이렇게 불러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동민동민 밖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창피한 거예요, 혹시? 그래서 밖에서 하지 말라는 건 밖에서 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선생님도 아들이 있으니까. 얘는 그걸 일상적으로 보고 사는 애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항상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지? 요번 주였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동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 아무것도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정말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렇게 안 부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막, 그러면 아들한테 막 뭐라 하고, 막, 야, 꼬우면 결혼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10대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난 10대가 아니니까. 아, 부끄럽긴 해요. 길에서 하면 더, 음, 그래요? 밖에서는 조심해야겠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데서 밖에서 그러는 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없는 데서 그러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뭘 하든 말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있을 땐 좀 그렇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했다는 걸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추측하게 되면은 괴롭다 이거지.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아이 그러니까 변명은 아니고 부부잖아. 부부의 전제 조건이 뭐지? 아니, 아니. 결혼 이전에, 훨씬 이전에. 궁극적인 부부가 맺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뭐야? 잘 모르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 행복이라며. 나는 지윤이가 했던 그 말을 지금 거의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랑 행복 다 적용된다니까 진짜로? 정말로? 다 적용된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 못 것 같아. 행복이야. 야 그게 정답이야. 네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막 행복하지. 핸드폰 사랑하는 거야. 그지? 너 저기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너 권은비 봤어? 워터밤? 영상? 너 왜 뻥쳐갖고 남자가 어떻게 권은비 워터밤 너 봤잖아 솔직히. 아니 나 봤잖아. 봤잖아. 솔직히 봤잖아. 쟤도 봤을걸? 그잖아. 행복했지 보면서. 그럼 너 권은비 사랑하는 거야. 권은비를 사랑해야 되는데 권은비의 일부분만 살아가면 안 돼. 권은비만 사랑해야지. 그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행복한 거니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동민동민 이렇게 불렀을 때 또는 백허브 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행복해. 서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자식이 창피하대. 그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 어. 아니 일반적으로 그들이 쓰던 말던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씀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피해 가니? 혹시 어떤 어떤 피해 가는데? 어? 어? 이런 거? 아, 불쾌감을 준다. 쉽게 말하자면 너무 오버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나는 피해를 주는 거니까 뭐 하지 마라. 또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강남에 봤어? 나는 그 실제로 봤는데 우연히 비 오는 날 남자는 우통을 다 벗고 여자는 비키니 수영만 입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유명하거든. 나는 실제로 봤거든. 지나가면서 솔직히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나도 왜 내 바운드가 그쪽이니까 막 지나가는 게 있잖아.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이야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결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 결이 그렇게 지나가면은 아이고 좋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생각이 있지만 난 그냥 하거든. 그러고 웃잖아 유찬이 근데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우리의 행동을. 그냥 귓속말로 아끼거든. 그거 괜찮지. 길거리에서 귓속말로 듣는 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와이프는 동민동민 부르지만 내가 부르는 건 다른 게 있거든. 근데 이건 조금 더 세. 동민동민보다 훨씬 세. 어. 아직 근데 별로 센 나라는 아닌데 50이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 중년의 사람들이 쓸만한 호칭은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와이프한테 이쁜이 이렇게 부르 이쁜이 이렇게 부르거든. 알았어. 조심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들이 창피하다 그러는 거. 알았어. 그런 게 이제 추측이지 않을까. 알겠니? 인식하고 알겠니?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는 추측의 결과로 대상과의 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을 통해 증험하고 다시 그것을 다양하게 변통해 나감으로써 통이 우주 전체를 확장하는 경지에 이른다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로 이 사람이 인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자, 인문지문 잘 생각해 보자. 인문지문은 대상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내용 확인 문제 하면은 처음에 요거는 이제 논증의 방식이니까 지전설이란 이렇게 나오죠. 굴절 현상이란 맞죠? 그러면 결국에 그 대상이 선택지의 주어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설명이 내용 확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문제. 그래서 기억이다, 니은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아 참고로 얘기하자면 A부터 E까지 표시된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5개 나오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인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적절한 것은 물어볼 때 보통은 적절한 거 많이 물어봐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는 적절한 걸 훨씬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 기억과 니은을 표시했는데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기억과 니은을 표시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신기설이나 지전설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의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건 전반적인 걸 물어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설과 뭐 해보자는 문제가 나와 비교해보자는 문제가 나오죠. 그지? 이런 문제들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회지문으로 갑시다. 알겠죠?